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 들어가는 이 부동산 투자. 오늘 말씀드릴 이 7가지 방법만 알고 또 계속 훈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호구는 안 된다. 오히려 단기간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행세도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고민 상담이 접수가 됐고 또 실전 투자 상담과 실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아마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불인이다, 나는 불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그러니까 부동산 초보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명 부동산 초보가 고수처럼 투자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관심 있는 부동산은 족보를 파헤쳐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면은 그 시세라는 게 있죠. 그 시세를 보면 그 부동산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매칭은 어떤 타입을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거래됐다. 이게 실거래가 이거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 어디 가서 찾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뭐 이런 데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바로 이제 호갱노노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족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갱노노가 보는데 참 저도 이제 편리하게 보고 있는데 뭐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자 이런 데를 참고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그 아파트 그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그런 부분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래 내역, 층, 타입 함께 보세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부분은 뭐 보긴 보는데 그 아파트 몇 평대, 얼마 이거 여기서만 끝냅니다. 아 이거 올랐네 떨어졌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에 따라서 또 호수라는 게 타입에 따라서 거기다 완전히 그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건물은 6층까지는 전망이 안 보이고 7층부터 보이구나 해서 7층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고층이 비싸다, 저층이 싸다. 뭐 이런 질문이 옵니다. 1층인데 지금 이 가격에 사도 되냐? 그러면 고층과 저층과의 그 가격 갭. 자, 이거는요, 애매합니다. 아, 이게 3천만 원 차이인데, 2천만 원 차이인데. 족보를 쫙 보고 주변 아파트까지 쫙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까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변 아파트가 비슷한 입지인데 여기서 좀 더 멀다, 좀 더 가깝다. 그다음에 연식이 더 오래됐다, 연식이 더 뭐 짧다, 세대수가 더 많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아파트는 더블 역세권인데 뭐 한정거장 쪽은 그냥 역세권이다, 더블 역세권은 아니다. 근데 거기가 새 아파트다, 여기는 구축이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관심 있는 부동산 족보 파헤쳐라. 자, 이 부동산에 있어 족보는 오래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쫙 살펴보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올라갔던 시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오죠. 제가 서울 6억 이하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오릅니다. 5억 하던 게 5억 5천. 한 달 사이에 10%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인천에서 10년 동안 오르지 않던 아파트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0%, 20%, 30%까지도 올라갑니다. 30%까지도 올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쫓아가서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안착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평수만 보고 층까지 보고 타입은 안 봅니다. 근데 이 타입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봤더니
쫙 트인 타입이 아니야. A, B, C 타입인데 이 C 타입만 계속 거래가 잘 안 됐던 거야. 근데 C 타입을 산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쇼핑몰과의 거리 관계, 커뮤니티 모든 걸 종합하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의 딱 그 족보를 파헤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매가가 비슷한 부동산이라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매물이 투자 수익이 좋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매매가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데 전세가를 안 봐요. 비슷한 아파트인데 전세가 갭이 작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사야죠. 네.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갭이 작은 걸 공략하다 보니까 이 강남은 지금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아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강북은 80%, 뭐 90%도 있어요. 근데 안 올라가. 어떤 아파트는. 근데 요즘에 이제 또 갭매우기 한다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이 오르는 시기에서는 갭을 적은 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예. 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최고점,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랐다면 더 좋은 매물로 갈아타라. 자, 김포 한강 신도시에 경정철이 개통하기 전에 경정철이 들어와도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경정철이 들어오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물론 그 뭐 김포의 이런 어떤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만 프리미엄이 신규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2억까지 붙었던 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억까지 떨어집니다. 시장이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면 매수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어깨에서 팔면 될 거 여기 상투에서 팔려고 하다가 어디입니까? 배꼽 아래로 내려옵니다. 닭 쫓던 게 개 쳐다보다 위 쳐다보다가 갑자기 아래를 쳐다보는데 배가 너무 나와서 배에서 걸리죠. 그래서 자, 최고점, 최저점에서 또 살려고 하고 막 오르는 시기에서는요, 최저점이란 게 없습니다. 좀 오르면 이거 그때 얼마 했는데 그때라도 사야 됩니다. 막 오르는 시기에서는 좀 더 오르는 가격, 최저점이 아니라 또 내려가기 그 시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팔아야 돼요. 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지역에 더 강한 매물로 가면 돼요. 경기도에 있다가 마포로 들어왔다? 아니면 목동으로 들어왔다? 목동에서 이 정도 팔면은 다시 뭐 한남 주택이나 강남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 강남이 안 오르는데 목동만 오른다? 강남 재건축이 안 오르는데 목동 재건축이 오른다? 그러기 힘들죠.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돼. 재건축의 흐름, 재개발의 흐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최고점,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랐다면 더 좋은 매물로 갈아타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개발 이슈가 있고 교통 호재가 있는 게 강한 매물이 많이 뛴다. 자, 아무래도 교통 호재가 되고 더블 역세권이 되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청량리가 왜 그렇게 많이 뛰었죠? 청량리 지금 가보시면은 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나요? 예, 예전에 그 사창가가 지금 다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거 환경이 사실은 그 아파트 가격이 뭐 30평대가 14억 간다, 15억 간다 하는데 환경은 썩 좋지 않죠. 하지만 개발 이슈,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뛰는 건데, 그때 그럽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좋은 입지가 강한 지역으로 옮기면 되는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강남 재건축에 살다가 목동 재건축으로 가고 목동 재건축에 살다가 분당으로 가고 분당 살다가 용인으로 가요. 개발 호재만 피해 다닙니다. 일부러 피하려고 해도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오죽하면 주변에서는 누구 엄마 반대로 가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나돕니다. 가끔 가서 이제 눈물 흘리시고 그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남편 말 듣고 했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예. 남자 말 듣지 마세요. 재테크는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여자분들이 이겁니다. 남자분들 보수적입니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용감하고 과감합니다. 용감하고 과감한 게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지를 때 저지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는 개발 이슈, 교통 호재 힘이 강한지 공급에 강한지 알아야 된다. 저울질해라. 조금 전에 개발 이슈, 교통 호재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개발 이슈와 교통 호재가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제가 그 자꾸 김포 한강 신도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 앞쪽에 김포 고촌이라든지 뭐 김포의 기존 뭐 풍무동 이런 데가 계속 공급이 되고 향상 신도시 되는데 계속 뒤에서 아직도 지금도 안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공급이 더 서울과 가까운 곳에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공급량은 무시를 할 수 없다. 검단 신도시에 7만 5천 가구 들어서는데 주변에 구도심에 있던 지역에서 7만 5천 가구 새 아파트 들어서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무슨 근거로 올라가는 거죠? 왜? 공급이 7만 5천 가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죠. 자, 6번째로는 부동산 뉴스는 참고하되 팩트체크는 관련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라. 우리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에서 늘 팩트체크를 합니다만 잘못된 기사, 오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수치. 그럴 계획인데 이미 됐다고 하고 전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확정됐다고 하고 이런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팩트체크는요, 여러분들 늘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 교통호재다. 뭐 국토교통부가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전화하고요. 예. 또 뭐 구청에서 뭘 진행한다. 구청에 전화 확인하고 시청에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는 참고는 하되 이런 어떤 지금 이슈가 있나 보다. 그런 다음에 그 팩트체크를 이게 맞습니까? 해야 돼요. 수억 원이 들어가고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뉴스 하나에 요즘엔 뉴스 하나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 20만 명, 30만 명인데 뉴스 하나 그대로 읽어줘요. 팩트체크도 없이. 그런데 뭐 정말 대단합니다. 댓글 예? 정말 그 답답합니다.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하는 그 유튜버도 있고 거기에 또 열광하는 유튜버도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항상 팩트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정말 많이 올랐는데 팔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과세 요건, 요즘에 뭐 2년 보유, 이제 2년 거주 요건 그 시점 있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샀던 거는 실거주 요건을 해야 되고 또 뭐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만 9억 넘어가는 것도 비과세라 아는 분도 있어요. 9억 넘어가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요건이 계속 달라지죠. 아직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절세 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모든 거 이게 복잡하죠. 세금 혜택을 모르면서 무조건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거는 예전에 2012년 13년에 그때 미분양이 많고 이럴 때 그거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세 감면 100% 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럼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5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더 욕심부리다가 5년을 넘어가요. 세금 거의 절반 내는 거예요. 절반. 그건 뭐냐?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네. 뭐 부동산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본다. 예? 죽 써서 왕서방 준다. 예? 우리가 다 해놨는데 중국 사람 와가지고 그냥 다 채가고 자본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부동산 초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세요. 예. 계속 시세조사, 호갱노는 들으면 간단합니다. 아주 어려울 게 없어요. 딱 족보 늘 관심 있는 부동산은 시세 체크를 하시고 우리 장대장TV를 꾸준히 보면서 이런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초보가 알아야 될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또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주시면 또 시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영상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